안녕하세요. 오늘은 먼저 2020년 7월 20일 새벽 4시 한국경제신문 A1면 부동산 헤드라인 기사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세금 아닌 벌금, 부동산 조세저항 시작됐다. 거리로 뛰쳐나온 분노한 민심, 다주택자, 1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피해자. 18일 오후 3시 서울 다동예금보험공사 앞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1주택자와 신혼부부 등까지 모여 2시간가량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집회에 참가한 인원을 5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지면에 A1면 또 다른 기사에는 예금만도 못한 수익률, 공모펀드에 돈 맡겨선 돈 못 번다. 외면, 연평균 수익률 2%, 투자자 외면 주식 열풍에도 철저히 소외된 공모펀드. 최근 10년간 주식형 공모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2.3%였다. 이 기간 평균 정기예금 금리 연 2.5%보다도 낮다. 지면 A3면을 보면 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간주, 1주택 플러스 1분양권, 양도세 중과 2020년 7월 1일 부동산면에는 분기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하락, 코로나 공급 과잉 여파, 지방의 오피스텔 가격도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지역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전 분기 대비 0.58%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분기 오피스텔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 분기 대비 0.32% 하락하며 약세가 이어졌다고 이를 밝혔다. 여기까지는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시장 간섭에 민심들의 조세 저항 공분에 차 있고 공모펀드는 예금만도 못한 수익률이라 하고 오피스텔 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과 수익률마저 하락으로 투자처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출퇴근 시간에 이런 현수 맞고 오셨을까요? 지식산업센터 대출 90%. 이것이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문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대출 90% 부동산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로 있다고 하면 사실 건가요? 안 사실 건가요? 진짜로 90%를 대출을 해준다고 치면 현재 대한민국 시장에서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저는 만약에 대출이 90%를 그 현수막의 문구처럼 진짜로 대출을 90% 해준다고 하면 저의 자금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라도 분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출 90%를 해주게 되면 실제 내 자금이 10%밖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실사용이 아니고 임대사업으로 간다고 치면 취등록세를 낸다고 치더라도 뭐 다 해봐야 15%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5억짜리를 하나 사더라도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계산이지요. 5억짜리가 아니고 5천만 원짜리라면요. 500에서 600만 원이 되는 거지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출을 안고 있지만 그런데 2020년 7월 17일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로 발표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자체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상당 기간 동안 저금리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금리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당분간은 분명히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유동자금이 많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큰 기회인가요? 단지 신용이 되어야 되고 이거를 좀 대출 부분이 많다는 부분이지만 그로 인해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그리고도 수익이 조금 남는다고 치면은 굉장히 괜찮은 조건 아닌가요? 더더군다나 인플레이션으로 자본 가치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게 90% 대출이 진짜로 되고 진짜로 10% 부분으로 살 수 있다고 하면 또 좋은 부분이 사실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자기 자본 20% 가지고 산다면 신용 상태가 양호한 사람이 대출을 80%가 되는 거고요. 90%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20%를 들여서 사야 되는데 5억짜리를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고 치면 내 돈이 5천만 원 들어가느냐 1억이 들어가느냐의 차이로 커요. 굉장히 큽니다. 내 돈이 5천만 원 들어갔을 때하고 내 돈이 1억이 들어갔을 때하고 어차피 그 가치로 보면은 5억짜리 가치로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돈이 5천만 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월세를 그 주변 시세보다 조금 낮게 맞춰도 나는 수익이 나오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내가 1억이 들어가서 임대사업을 해야 될 때에는 꼭 받아야 될 만큼의 월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이자 비용이 나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 돈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투자한 비용이 1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투자한 비용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자 비용을 감당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조금만 낮아도 얼마든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세를 좀 더 싸게 꺼가 줄 수 있는, 내고 해줄 수 있는, 안 그러면 렌트 프리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내 호실이라고 치면 다른 호실보다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다 같이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쉽게 말하자면 월세를 2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이 10%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200만 원이 아니라 170만 원만 받아도 수익이 나요. 그러면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200만 원을 받으면 좋고 200만 원을 안 받고 170, 180 정도까지 깎아줘도 수익 난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임자를 맞추고 부동산들한테는 물건을 좀 임대를 맞춰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엄청나게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로 90% 대출이 되어서 진짜로 내 자본이 10%밖에 안 들어가고 이걸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품입니다. 이 부분을 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90%가 된다 안 된다 개념은 아니에요. 유동자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부자들의 자산 증식 방법인 남의 닭을 빌려다가 내 알을 낳게 하는 기회를 잡는 수단화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는 항상 예금을 이긴다. 자본주의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소득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본소득에 눈을 뜨는 자본가가 됩시다. 포스트스크립트 추신.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부동산, 금융, 재테크, 원금 불리기, 특히 부동산 특수물건 경매로 세후 연수익률 35.6%로 10억 만들기 재테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무료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남부저 따라잡기 재테크 투자연구소 상담번호 010-9645-7080. 지식산업센터 알아보기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 행복한 부자 되세요.